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아니, 매번 뭐 비슷하게는 지냈는데요. 요즘 워낙에 제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네, 예, 제 생에서 거의 뭐 5손에 꼽힐 정도로 지금 되게 좀 바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문도 많이 못 들었고, 네,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거의 뭐 아침에 자고 눈 떠가지고,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가 너무 금방 후딱후딱 지나가는 그 정도로 음, 정신없이 그냥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는 항상 운전하면서 음, 법문을 듣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항상 그때는 법문을 켜서 듣는데 어느 날 그 며칠 전인데요. 어, 그날 오전에 되게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때도 이제 마음이 되게 좀 힘든 상태에서 법문을 딱 켜서 듣는데 릴라 선생님께서 다른 분이랑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대화하는 장면을 딱 듣고 하는 그 순간 막 이렇게 그분의 추구하는 추구심이라든지 네, 아니면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너무 여기서 이제 확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거부 반응? 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압이 되게 찰 대로 찼던 것 같아요. 그 네, 상황들이 현실이 너무 이제 막 바쁘게 돌아가니까 네, 이게 너무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진짜 토 나올 것 같은 정도로 음, 너무 마음이 이제 그런 걸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네, 순간에. 그러고 또 지나고 나니까 또 그러고 또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네, 어, 또 그렇게 넘어갔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또 몽지 선생님의 또 법문을 듣는데 네, 몽지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한 번 깨어나시고 두 번째 이제 깨어나실 때 꿈속에 나도 네, 꿈이다. 그 네, 말씀 항상 많이 저도 예전에도 많이 들었고 그 네, 말씀을 듣는데 그 현실에 나도 똑같은 그 꿈이다. 그 세계나 나나 똑같고 나를 따로 둘 수가 없다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붙잡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오면서 제가 너무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그랬, 가지 예, 것들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이 많다는 그런 상황들을 약간 핑계를 대면서, 예, 지금은 당연히 일이 많으니까 내가 법문도 못 듣는 거고, 그냥 그냥 이대로 여기에 완전 충실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하러 내가 추구하면서 이렇게, 법문을 들어가면서 아니면은 공부를 한다고 또 뭐 하나를 더 해가지고 애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막 그런 생각이 그때 확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안에서의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면서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면서 점검을 받는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가도 말씀드리고 네, 네. 네, 그렇죠. 아, 그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식의 이렇게 울컥하거나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 이제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게 어, 어떨 때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이 소식이 오고 나서 이 힘은 미약하고 경계의 힘은 되게 셀 때 우리가 여기에 익숙하지 않고 힘을 못 얻었고 안목이 밝지 않기 때문에 힘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래도 삶은 여전히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크고 작은 경계를 만나는데 그냥 큰 경계를 만나면 어김없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요. 사로잡히게 되면 한참 그렇게 막 붙들고 있고 사로잡히고 있다가 문득 이제 우리가 이 본래의 마음을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득 돌이켜지는 순간이 오면 그거예요. 아, 또 속았구나. 아, 또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여전히 또 이 경계를 만나면 힘을 못 쓰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울컥해지는 거예요. 또 헤매서 다녔던 것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또 속았구나 하는 것에서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화돼서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자기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울컥하지가 않아요. 아, 또 생각에 속았구나. 또 여전히 습관에 사로잡혀서 헤매 다녔구나라는 것이 그 가르침이 피부로 다가오는 순간 자기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그게 문득 울컥해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지금 또 특히나 이 자리의 힘은 미약하고 경계의 힘은 강할 때 여전히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은 한참 막 정신없이 헤매다니고 막 그래요. 온갖 분별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은 예전보다 더 이게 산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그 예민해져 가지고 마음이 분별을 보는 그런 눈이 예민해져서 더 아주 섬세하게 분별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되게 마음이 뭐 크게 막 큰 고통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뭐랄까요? 그냥 뭐 아주 산란하고 뭐 진짜 막 마음에 그 무슨 가느다란 뭐 바늘끝들이 막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뭐 그런 식의 느낌들, 산란함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상당히 내면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헤매다니었던 것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 감정이 울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 가르침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신호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황이나 헤맴,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울컥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이렇게 이 가르침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공부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특히나 이제 체험하고 체험의 여우는 가시고 이 힘은 미약할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공부 이제 하고 계신 것이고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이제 온몸으로 가르침이 말씀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그런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회환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그 고비를 잘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결국은 막 헤매 다니다가 그때는 뭐 내가 세상 일도 하기 버거운데 왜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쉴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점점 확인하게 돼요. 이제는 왜 공부를 했냐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쪽으로 자기가 마음의 어떤 결론처럼 나오게 되거든요. 이 공부에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것밖에 길이 없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알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산란한 마음들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헤매지도 않게 되고 눈물 많이 나요. 자기가 막 헤매다니는 것들이 보여가지고 회한처럼 그 과정이 있는 거죠. 네. 눈물은 나는데 또 이게 또 후련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문득 이제 알아지면은 이게 확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 쉬워지면서 이제 조금 전까지만 헤맸던 것들이 이제 이제 같이 그냥 어떤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농담처럼. 네. 왜 그랬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면서 들었던 것도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서 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종치시면서 네.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시는데 네. 죄가 없고 그냥 일어나는 거 이것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또 이제 법문을 꾸준히 들어야 돼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 법문만 들었다고 해서 다 공부가 깊어진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헤매던 것들이 이게 멈추게 되거든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미처 상기하지 못한 이 실상 그거를 이제
대신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힘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듣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 근데 지금은 그 법이 밟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힘을 못 얻었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또 법문에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옛날 선사들은 그러거든요. 자기가 아직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다. 사람이 밥을 먹는 이유가 배고프기 때문에 밥 먹는 것처럼 법문도 그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는 거다. 근데 그게 오래 가요. 자기 힘이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딱 생기지 않고 안목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집중력이나 몰입력이나 간절함이 진짜 엄청난 사람들은 그런 식의 안목의 전환이 짧은 시일 안에 일어날 수 있지만 자기가 그럴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공부에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느끼는 공부의 부족함을 알면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순간에 전환이 오거든요. 뭐 더 이상 이렇게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다라는 그 깨달음이 오거든요. 때가 되면. 익어야 돼요. 그게. 나는 아직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똑같이 또 헤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어느 시점 되면 그런 식의 어떤 뭐 감정화돼서 회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기 실수가 드러나면서 거기에서 자책하거나 이런 일은 잘 없게 되죠. 과도기의 일이다. 뭐 이거에 대한 의심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잠시 힘이 없어서 헤매다니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의심은 없잖아요.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여기엔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항상 이런 식이에요. 지금 막 방황하다가 돌아오고 15도에도 보면은 이게 막 소가 날뛰는 거거든요. 소가 아직 이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에 막 날뛰다가 또 이렇게 딱 여기에 익숙해지고 그게 선사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소 키우는 일에 표현하는데 소가 이제 남이밭에 풀을 많이 먹었던 그런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남이밭에 그 곡식을 막 먹으려고 하면 이제 챙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어떤 방편의 이야기고 그건 거고 내가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헐떡거리는 것이지 이것이 여기에만 그 남의 것을 먹으려는 건 에고가 하는 일이거든요. 분별심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다른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긴 한데 예전에 살아오던 습관들이 막 왕성하게 치성하게 일어날 때 본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서 쉬는 그 과정이 이 시기의 공부인 거다. 그래서 남이 밭에 풀을 먹으려 할 때 고삐를 당겨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에 떨어지면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또 그냥 어떤 것이든 저절로 다른 일이 아니라는 또 안목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 또 공부 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헤매다니다가 정신 차려지고 헤매다니다가 정신 차려지고. 아주 이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막 마음고생 하다 보면 이제는 헤매다니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헤매다니는 것이 번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시행착오, 실수를 통해서 자기 공부에 감이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 막 헤매다니면 괴롭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너무 이렇게 크게, 큰 차이로 느껴지잖아요. 일 없음과 일이 있으니. 그러면 자기 스스로 알죠. 우리가 번뇌 속에서 살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그런 삶을 이제 점점 어떤 대상 경계에 의미 들고 거기에서 집착하려는 마음이 점점 쉬워지게 돼요. 공부가. 그게 이제 자기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분별 대상 경계에 사로잡히면 이게 괴로움이구나라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괴롭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멈추게 되죠.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마음이 쉬워지게 돼요. 지금 공부의 감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자기 안에서 열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어긋나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감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마치 자기 내면에 뭐 평형 저울 추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경계에 떨어지면 마음이 번뇌로 느껴지면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경계에 떨어지면 괴로운 그런 센서가 열려서 이게 금방 정신 차리게 됩니다. 그게 시행착오를 통해 실수를 통해서 생긴다. 내면의 감각. 공부의 감각이 지금 열리는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자기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공부의 감각. 그 공부의 감각이 열리면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안에서 공부가 굴러가는 맛이 있어요. 저절로 알아서 분별이 안 떨어지고. 그 감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점점 아, 법문에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감에 의지해서 공부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꼭 법문도 같이 듣게 되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죠. 그렇게 이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번뇌에 떨어지고 괴로워지는지를 이제 점점 알게 됩니다. 그게 눈이 뜨여야 돼요. 공부 안 할 수가 없을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력숨의 그 맛을 그, 그 물을 막 시원한 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이것이 최고구나라는 걸 저절로 알게 되죠. 네, 네,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부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네, 근데 지금 또 이런 경험이 또 생기니까 막 또 이렇게 또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생겼어요. 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이제 저절로 하게 돼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일없음의 어떤 그런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거, 자유라는 거를 저절로 알게 되고 우리 본성이 그거니까 그 본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 예. 고맙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저번 달에 선생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렇게 특별하지 않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다. 이제. 근데 이제 그 말이 머리는 이제 아는데 어쨌든 소화가 딱 안 된 상태로 한 달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체한 듯이 답답하게 이제 매일매일 이제 지냈는데 저희 센터에 이제 계시던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지낼 때 잘 지내는데 뭔가 이렇게 투명한 막이 있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약간 불편감 아닌 불편감 같은 게 이제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저희 센터에 이제 회원분들하고 되게 고마웠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잠깐 썼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알아차린 게 그 막이 그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저의 욕구가 이제 있었다는 거를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불편했구나. 그 사람은 저를 인정하는 안 하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딱 아는 순간 갑자기 이제 눈물이 좀 막 흘러내리면서 이 1년에 일어났던 그 제가 이제 계속 힘들었고 계속 이렇게 따라두고 있었던 그 굉장히 근원적인 가장 큰 덩어리가 이거였구나라는 그런 이제 자각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훅 쉬어지면서 이렇게 그냥 다 투명하게 이렇게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지내면서 그냥 네, 그렇게 이제 왔어요. 여기까지.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장애가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나 다른 거보다도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그 애착이 생기고 뭐 감정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자유로우기가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어, 그런 것들에서도 이렇게 점점 가벼워지는 쪽으로 변화가 네. 오고 그렇죠.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또
어떤 일적인 차원에서 연결이 됐던 분하고도 다르고 또 가족 간에도 다르고 또 먼 가족과 가까운 가족도 다르고 이게 참 이게 그 애착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게 구속하는 것이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좋고 나쁜 감정이 다 이것을 떠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일단은 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함과 예. 불편하지 않음이 다 이거라는 사실에 일단은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걸림이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불편한 경계를 만나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부가 안 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거를 자꾸 회피하거나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건 또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법화경의 얘기를 제가 가끔 인용을 하잖아요. 불법은 불법대로 변함이 없고 세간법은 세간법대로 또 한결같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분별되는 세계에서 이제 떠나는 여정이 처음에 시작이 돼요. 이게 밝아지려면 또 분별 세계에 대해서 자꾸 손대고 관심을 갖게 되면 공부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근본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여정에 자꾸 이 근본에 관심이 없고 모양에 관심이 있으면 그만큼 시간이 지나도 공부가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이것인 세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이거라는 것이 밝아지는 쪽으로의 여정이 이제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현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상적으로. 인과적으로 펼쳐지는 세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현상 세계는 인과법이고 합리적인 질서가 이렇게 작동되는 건데 뭐가 합리적이지 않은 식의 구조 속에 갇혀 있거나 그런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런 남한테 그런 강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 세간 질서에는 이제 맞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공동체에서 공동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벗어난 관계 속에 묶여 있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느껴서 공부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 문제를 일단은 놓게 돼요. 사실 돌아보지 말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공부가 또 깊어지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돼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또 근데 이전과 다르게 공부가 깊어지고 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붙어요. 예전에는 감히 노라고도 얘기를 못했고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못했고 맞고 틀린 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에 힘을 얻으면 그 얘기를 이제 어려움 없이 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힘이 붙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후의 일인 것이고 공부하는 과정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이 안목이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 쪽으로 일단 하고 힘을 얻고 그다음에 힘을 얻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경계는 또 그 과정 속에서도 해결하게 돼요. 예전과는 다르거든요. 그것을 같이 너무 큰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공부가 밝아지고 나더라도 현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것도 본질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현상적인 어떤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해결되는 문제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다. 예전에 비해서. 그 힘이 그 경계의 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꿈이 질서라는 걸 알 때와 실제 존재한다는 그걸 알 때는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려는 그러니까 세간의 지혜가 발현되기가 오히려 쉬워요. 이 공부가 깊어지면. 이 공부는 뭐냐면 이 출세간의 지혜가 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진짜 세간의 지혜를 잘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공부 과정 중에 방치할 수 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쉽다. 근데 공부 과정 중에는 어쨌든 간에 이 마음법이 밝아지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그
어떻게 보면 공부가 밝아지는데 이롭다 이거죠. 제 경험도 그렇거든요. 저도 상당히 그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세 보이지만 절대 안 그래요. 남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진짜 노라고 얘기를 하기에 참 어려운 사람이고 그게 뭐 분별이 세선지 아니면은 너무 뭐 분별이 촘촘해서인지 차타입 분별이 촘촘해서인지 아니면은 뭐 마음이 약해서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나 보니까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감히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못했는데 이제는 물론 그게 쉽진 않지만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 말을 꺼내기가 예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그게 예전 같지 않게 그냥 용기를 내게 된다. 때가 되면 세간의 어떤 그 지혜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요. 예. 왜냐면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왜 걸리는지 아세요? 의존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 네,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은 내가 뭐 바라는 게 없으면은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쉽겠죠. 네, 기대하는 게 있으면 그 기대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존성이 사라지면은 자기 마음을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게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은 세간의 지혜도 잘 발휘될 수가 있다. 지금에서는 이제 공부가 깊어지는 게 근원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도 그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생사의 문제 해결하는 것에서도 아주 급선무인 것이고 또 공부가 깊어지면은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게 된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자기 삶을 꾸려서 잘 살게 됩니다. 그 네, 옛날처럼 부당한 거를 대접을 받더라도 뭐 그냥 아닌 것처럼 그냥 순응하고 살고 이렇지 않게 돼요. 그 세간의 지혜도 잘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죠. 가볍게.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공부 안목이 밝아지는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 네. 아주 진짜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아니면은 그 에너지를 이 공부를 밝히는데 몰입하시는 게 그게 아주 좋다 이거죠. 저번에도 그러셨어요. 예, 저한테 너무 뭐라고요? 많은 일 버리지 말고 예, 여기 집중해라. 예, 저번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번 달에도.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명심하고 있어요, 선생님. 네. 하고 있고. 그, 나중에 진짜 일 많이 하게 돼요. 네, 힘이 그만큼 붙으면 그만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헤맬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 자리를 알아차렸을 때, 선생님이 이제 해주신 그 법문, 그것도 다시 이제 또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냥 사실은 이거밖에 없는데 자꾸 뭐를 저도 모르게 또 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무슨 머리가 이제는 잘 돌아가지 않은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미세한 어떤 상 같은 거 그런 거를 제가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 미세한 체험할 거요? 미세한 상, 거? 상. 상, 느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알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투명해지고 뭐 꺼리낄 거 없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씩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딱히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되게 가벼워지면서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주신 대로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에만 집
집중을 하라고 저번 주에도 얘기를 하셨고, 그건 이제 이유가 그래서 그 말을 명심하고 어쨌든 법문도 더 또 듣고, 예, 그래서 또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고는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우리가 법상이라고 그러면 법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는 것만이 법상이 아니에요. 네, 공부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상이 다 법상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게 뭐 어떤 개념적인 규정이 아닌 어떤 현상적인 거에 대한 마음이라도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공부의 어떤 근거로 삼는다거나 공부가 진전되는 것으로 삼는다면은 그것도 법상이거든요. 음.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기준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선생님 되게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이 자리가 그냥 저절로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잖아요. 근데 근데 그게 어떤 저절로 아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하고 딱 붙어서 이제 있는, 지금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말로는 표현은 안 되는데 뭔가 저절로 아는 이게 있는 게 맞는 거죠, 선생님. 저는 그게 그러니까 맨날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그게 하시니까. 뭐냐면 자꾸 어떤 식의 느낌적인 느낌이나 상으로서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손으로. 예, 근데 이게 저절로 아는 게 이거 이렇게 저절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저절로 거예요? 아는 것도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로 표현 안 알고 되는데. 싶은 마음이에요. 딴 얘기가 아니라 아, 알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럼 딱 이게,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마음. 그럼 선생님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알잖아요. 배고픈 걸 알고 이렇게 하는 걸 알잖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거라고. 모르는 건 아는 거잖아. 똑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안다고 하지 말라고 똥막대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예, 모르는 거. 예, 모르는 거. 모르는 것도 이제 말로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모르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자꾸,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알려는 마음이 쉬어지지 않은 아직도 거예요. 안 쉬어지는 건가 봐요. 그게 완전히 쉬어지는 전환이 와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포기가 되는 거 알려는 마음이 야, 이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고 알려고 하면 다 망상이구나라는 게 명료해지면 알려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게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해든 다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알려는 마음이 끊어져야 돼요. 그게 아직도 있군요. 그게 아주 오래 가요. 알려는 마음이 진짜 오래 가요. 특히나 이제 개념적으로 뭔가를 정의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게 예. 분별이거든요. 분별. 그쵸. 알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분별, 그게, 알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알려는 어떤 대상으로서 잡으려 한다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그게 벌써 들으니까. 분별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알려는 마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쉬어지지 않아요. 진짜 그 알려는 마음이 조복되는 게 이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직도 멀었다기보다 어쨌든, 왜냐면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꾸 뭔가를 네. 알고 분별하고 이런 마음. 그래서 법도 분별하려고 그러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알려는 마음에서 작동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게 있다는 거죠. 또 있는 거죠. 예. 봐봐, 지금 해외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말로써 어떻게 딱 정리를 하려는 네, 그 무슨 생각이 너무 말씀인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것이기도 하고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별로 알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재밌죠? 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에 갇혀서 이제 헤매 다니죠.
자꾸 예. 자기식으로 막 정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아이고 또 생각이 속았구나 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이게 자꾸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막 답답해서 이렇게 하다가 또 그걸 알아서 하면 또 슉 쉬어지면서 네. 네, 또 황당하게 쉬어지죠. 뭘 알아서 쉬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이러고 있네 이러고 이렇게 쉬어지. 예. 또 가볍다가 또 네. 이제 또 뭐가 또 조금만 만나면 또 딱 잡고 그러면 또 막 그러다가 또 네. 그러면서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계속 인제 반복을 그러니까 이름이 참 웃음밖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그렇죠. 뭐 네. 결국 이제 자기 실수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게 예. 뭘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음. 그걸로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 건 규정하려는 거에 이제 점점 쉬워지는 거죠. 그게 다 실수거든요. 네.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 분별하려는 마음이 일어난 이건데 어떻게 분별해서 알 수 있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집중하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쪽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까지 더 맨날 까먹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공부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좀 뭐 또 제가 하는 방식대로 또 얘기를 하자면 언제 잘 기억 안 나는데 공부를 한다고 내가 할 때부터 마음을 낼 때부터 바보 같더라고요. 공부하려고 네. 의도 내는 것 자체가 거기서 내가 뭔가 착각을 잘못 뭔가 규정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게 그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실수다라고 네. 이제 어떠한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공부하려고 마음 내는 것 자체보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적이 없더라고요. 공부를 안 한 적이 없고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공부를 한다고 마음 내는 것 자체가 내가 조금 거기서부터 어긋났구나. 그렇게 되니까 조금 예전에도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 듣고 제가 살려고 막 죽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막 반대로 갔던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힘이 빠졌다, 약간 무기력해졌다 그런 느낌에서 네. 이제는 뭐랄까 저는 저는 뭐 삶에서 바뀐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똑같이 고통받고 네. 똑같이 어리석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주저하고 네. 똑같은 어떠한 내가 타고난 갖고 있는 것들은 똑같은데 조금 한마디로 괴로우면 괴로운 거구나.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네. 그러니까 조금 너무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데 공부는 내가 좀 더 밝아질 것들이 너무 많고 난 아직 부족한데 난 왜 이렇게 안주한다? 싫은 것도 그냥 싫은데 괜찮구나. 고통받는구나 하고 또 그것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또 한편으로는 또 죽으라는데 또 그것도 안 되고 안주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닐까.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네.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경험하는 게 그게 죽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의문들도 그냥 그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이거고 뭐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도 그냥 이거라는 거를 그냥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네,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네네 괴로우면 괴롭구나 하고 예, 그냥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것을 경험을 안 하려고 좀 마음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좀 나아지고 싶었는데 예, 뭔가 나아질 수 그거를 없으니까 바꾸기도 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이렇게 대치하려고도 했을 거예요. 근데 네네 그런 것도 좀 쉬워지고 있죠. 그냥 뭐 슬프면 슬프구나.
괴로우면 괴롭구나. 그 네. 거기에서 뭔가 그 경험을 회피하고 우회하려는 그 마음이 쉬어지고 있죠. 네, 네. 제가 일부러 쉬려는 건 아닌데, 네. 막 갈 때 보게 되니까 이게 이거라는 걸 보게 되니까 쉬어지는 거 뭐냐면 그 좋고 나쁜 감정의 기준은 이제 에고가 이렇게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에고한테 이로운 거는 좋은 감정이고 에고한테 이롭지 않은 거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기 싫어하는 좋지 않은 감정인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에고가 나누는 기준들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에고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에고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에서는 무기력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법의 무기력이 아니라 에고의 무기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의욕이 더 이렇게 상실하는 것 같고 뭘 일어나도 그냥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생기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점점 삶이 무기력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에고가 그건 에고의 입장인 것이고 법은 그렇잖아요. 법은 좋은 것으로서 되게 깨어 있고 좋지 않은 것으로서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이거고 나쁜 것도 이건데 자기 눈으로 자기 기준으로 분별하니까 좋은 그림자, 나쁜 그림자처럼 이렇게 환상처럼 드러나는 건데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이 법이거든요. 그 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무기력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뭔가 예전처럼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무기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생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더 죽어야 돼요. 이게 에고가. 네, 제가 공부하는 공부인의 입장으로 지금 에고로서 말씀드리면, 네. 삶은 뭐 아무리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네. 뭐 삶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네. 공부도 제가 죽어간다는 게, 공부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네, 잘하고 계신 거죠. 네, 분별이 쉬워지고 죽어가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고의 죽음이 있죠. 우리가 무화 공부를 하는데 에고가 죽고 에고의 힘을 잃어야지 에고의 실체성이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에고가 힘을 잃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에고가 남아있는 입장에서의 지금 느낌은 에고가 힘을 못 쓰는 게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확 살아나요. 뭘로 살아나? 에고의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법의 힘으로 살아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사 1번 절호소생. 크게 한 번 죽고 나서 죽은 후에 끊어진 후에 크게 응? 소생한다. 아직 덜 죽은 거예요. 공부를 무기력이 남아있는 건. 삶은 모르겠는데 삶은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네. 공부를 놓는 게 공부를 죽는 게 너무 두려워 이게. 공부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 근데 그걸 알겠는데도 네, 예. 뭐랄까 아무것도 너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그게 이 공부. 그거를 거기서 좀 예전에 막 뛰어내리는 거다 이런 말씀하실 때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알았는데 지금 대화를 나눠보면은 진짜 절벽 놔야 된다는 게 예, 체감이 많이 엄청 예.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죠. 예. 근데 그 마지막에 제가 공부를 놔야 된다는 게 공부라는 어떤 상을 어, 놓기가 어렵다. 예, 때가 공부라는 걸 되면 갖고 있는 안목이 열리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잡고 있는 것이 망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저절로 놓게 돼요. 누가 시켜서 못 놓는 거. 그래서 딱 이렇게 깨달은 후에 놓게 되는 거지 놓아야지 해서 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말씀이셨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라는 어떤 상을 놓기가 진짜 쉽지가 않다. 네네네. 공부는 잡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잡고 버릴 수 있는 건 다 상이에요. 분별수. 네. 근데 공부라는 그거를 놓기가 그 상을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어쨌든 그걸 놓는 게 안목이 밝아져. 제가 놓는 게 아니네요, 그것도. 네.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도 벌써 일어난 분별이네라는 자각이 오면 저절로 스르륵 놓고. 그거는 때가 돼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분별이라는 망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거 못 놓아요. 사람. 못 놓아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다른 거 다 버리고 이 하나 믿고 왔는데 이걸 놓기가 어려워. 근데 망상인 줄 알면 놓게 돼요.
저는 스스로 이 공부를 하는 상을 쥐고 있고 이거를 내가 상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상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 사실 내가 그걸 망상이라고 확실히 깨닫지 못했기 한 때문에 거죠. 놓지 예, 못하고 예, 예, 있다는 예, 예. 근데 그게 안목이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깊어지면 어느 거 보이거든요. 그것도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그게 그 허상이라는 게 내가 잡고 있는 게 허상이라는 게 보이면 허상을 우리가 잡지는 않아요. 우리 진짜 본래 면목은 진실에만 마음이지 허상을 의미 부여하진 않아요. 허상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나도 되는데 그 뭐지? 아니 그래서 공부를 안 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깨어나야 돼요. 자기가 이게 또 이게 내가 잡고 있는 게 다 망상이네라는 게 딱 보여요. 어느 순간. 이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올림픽 하면은 단거리 경주 주자들이 땅 하고 뛰면은 너무 빨리 결승 지점에 도착하기 때문에 카메라 감독들이 슬로우 비디오를 쫙 늘려가지고 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눈이 그렇게 열려.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순식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쫙 보이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너무 우스워서 공부하고 있는 게 우스워서 또 굳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공부에 대한 상도 없기도 한데 또 어느 순간에 또 한 생각에 또 올라와서 공부를 내가 이렇게 아직도 어둡고 갈 길이 먼데 내가 이걸 확 놓나 하고 또 공부를 또 붙잡고 싶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조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실수거든요. 아까 사실은 우리가 실수에서 깨어나는 과정인데 자꾸 그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잡고 규정하고 하는 것이 이제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이게 다 실수예요, 실수. 네. 기존의 습관으로 공부하려는 실수들. 네. 거기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기존의 습관에서 깨어나는. 공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습관에서 완전 자유로워집니다. 네. 네, 뭐라 이제 뭐 이제 또 뭔가 시원하기도 하고 잘 뭐라 또 드릴 말씀이 또 없네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여기 전신법요 이어서 좀 해볼게요. 네. 26쪽, 25쪽입니다. 분수는 이에 해당하고 고여는 행에 해당한다. 이는 진공으로서 막힘없는 이이고 행은 모습을 벗어나 다함이 없는 행위다. 반음은 대자에 해당하고 세지는 대지에 해당한다. 유마는 깨끗한 이름이다. 깨끗함은 성이고 이름은 상인데 성과 상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깨끗한 이름이라고 한다. 모든 대보살이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그것을 깨달으면 된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 밖에서 모습을 붙잡고 경계를 취함으로 모두 도화는 어긋난다. 25쪽 보겠습니다. 운수는 이에 해당하고 고현은 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이 법성을 말하는 거죠. 이는. 네, 이 지혜가 드러나면 고현은 이제 삶에서의 행이거든요. 행에 해당하는데 이는 진공으로서 막힘이 없는 이이고 행은 모습을 벗어나 다함이 없는 행이다. 그러니까 원래 진공으로서 막힘이 없는데 우리가 행할 때 그 예전에 따로 두고 있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걸리게 되는데 모습을 벗어나 다함이 없는
그 행이 삶에서 이렇게 녹아나는 게 진짜 공부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그 경전을 보면은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이 같이 있거든요. 그 깨달았으면 삶에서 구현되는 게 그게 이 진짜 공부인 것이지 그 알기만 하는 게 이제 공부는 아니거든요. 막힘없는 법에 통했다면은 행은 그, 그, 그 삶에서 걸리지 않고 따로 있지 않다는 밝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현행이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관음은 대자에 해당하고 세지는 대지에 해당한다. 어, 관음, 뭐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대자, 큰 자비, 세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세지보살인데 대세지는 지혜의 문을 얘기를 한대요. 자비와 지혜. 여기는 관음은 자비이고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비라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것은 남이 없는 자비, 둘이 아닌 것, 모든 것이 자기의 어떤 그 몸으로서 드러나는 실상이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는 자비를 대자라고 할 수 있고 세지는 지혜죠. 모든 것이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 둘이 아닌 지혜. 그것이 바로 대지, 대세지 보살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뭔가 이치가 열렸으면은 그 걸림없는 행이 펼쳐지는 것. 자비도 여기서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지는 앞에서 얘기한 문수이고 관음은 여기서 보현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가 드러나고 거기서 밝아지면은 이제는 진짜 삶에서 어둡지 않은, 걸리지 않은, 사로잡히지 않은, 따로 있다고 보지 않은 그게 희노애락 모든 경험이 하나인 밝음 속에서 법을 밝게 보는 그런 삶이 이제 펼쳐져야 된다는 게 이 공부의 어떤 궁극인 거죠. 유마는 깨끗한 이름이다. 유마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정명이라고 해요. 깨끗한 이름. 깨끗함은 성이고 이름은 상인데 성과 상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깨끗한 이름이라 한다. 그러니까 진짜 유마의 진성은 이건데 유마라는 이름은 진짜 유마는 일심이라는 거죠. 이 성상이 불이인 것이 진짜 유마인 것이고 이게 진정한 유마의 그 본 모습이다. 그러니까 유마는 마음, 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일심의 이문, 그러니까 일심의 양적 두 가지 측면, 법을 말하는 거죠. 모든 대보살이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은 이것을 깨달습니다. 뭐냐? 진짜 유마는 뭐냐? 이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세계라는 거예요. 진짜 유마는 우리가 유마경 속에 있는 그 유마, 깨끗한 이름을 가진 그런 유마가 아니라 진짜 유마는 뭐야? 마음이다. 열심히 유문인 거야. 성상이 불이인 거다. 그 뭐냐? 지금 이것이 온 세계로 드러나는 것이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이인 것이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 그러면 내 몸 안의 마음 그런 건 분별인 것이고 이 일체의 모습이 자기 마음의 모양, 이 성품, 마음의 본성에서 드러난 상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유마는 뭐냐? 곧 법신이다. 법성이다. 온 우주다. 유마는 곧 나 자신의 실상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의 실상이 바로 유마이다. 그러니까 유마라 했든 마음이라 했든 뭐 도라 했든 깨달음이라 했든 하나의 진실을 그냥 이것이 모든 모습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마다. 이게 유마다. 그리고 뭐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문수와 보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의 그 걸림 없는 이거를 이 법의 여여부동한 이거와 드러나는 상 이거를 불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문수와 보현인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태지와 관음도 마찬가지고 태지의 그냥 하나인 것의 이 실상 여기서 다 걸림없이 드러나는 이 모든 모습의 실상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어떤 본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말들이 뭐 이런 이유가 있어서 표현했구나라고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웃기지도 않게 돼요. 이게 뭐냐? 우리 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나 한잔 하시오예요. 이게 차나 한잔 하세요. 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이게 바로 유마인 것이고 마음인 것이고 우리가 마주한 세계 실상인 거죠. 굳이 어떤 불교적인 용어를 쓰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일행 하나가 유마인 거예요. 마음인 것이고. 또 지금 내가 춥네? 이게 유마인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추움이거든요. 꽃이 아름답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인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경험이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 것이고. 그래서 이겁니다 하는 것이 바로 불이법인 거예요. 이게 따로 불이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모양이지만 이 모양 아닌 것과 하나인 게 이게 불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르쳐. 우리 근데 요 모양에 갇히니까 이 모양 아닌 거를 볼 눈이 안 열리는데 어느 순간 모양에 딱 풀려나면은 모양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라는 거를 문득 체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자리가 드러나면서 모든 모양이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이해가 열리고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공부인 거고 그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보살이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보살로서 드러낸 그 모든 방편적인 표현들은 내가 마주한 실상을 가리키는 그것의 다름 아니다. 모든 보살의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내가 마주한 세계의 모습. 그래서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그것을 깨달으면 된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소리들 이것을 깨달으면 된다. 근데 여기에 일어나는 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컵을 보는데 우리는 컵만 보죠. 꽃을 보는데 꽃만 보고. 말을 들으면 말에 빠지고. 근데 그 경계에 안 빠지면은 컵을 하든 꽃을 하든 뭐 사람을 보든 다 똑같은 일인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죠. 그래서 아주 여기서 전체로서 드러나고 있는데 요 작은 부분을 자기라고 관념으로 이렇게 오려내 가지고 이거를 자기로 만드는 건데 전체가 다 이 일인데 우리 너무 자기를 이렇게 축소시키죠. 모습을 기준으로. 근데 이 나와 나 아닌 것이 언제 분리돼서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다 한꺼번에 딱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기준으로 자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근데 이 일체가 다 하나인 거죠.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 밖에서 모습을 붙잡고 경계를 취함으로 모두 도화는 어긋난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 밖에서 모습을 붙잡고 경계를 취함으로 모두 도화가 어긋난다. 일어나는 모양에 사로잡혀서 깨달음 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상이라는 게 다 마음 밖에서 모습을 붙잡고 경계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취하는 거거든요. 일어난 생각에. 그건 다 마음 밖의 일인데 사실 마음 밖의 일도 아니죠. 그 분별이라고 해서 마음을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식의 특정한 모양을 법이라고 착각돼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든 모양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아니지만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아는 것이기도 하고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는 게 아닌가?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을 벗어나지 않았고 모르는 것을 벗어나지 않았고 일체가 모든 분별이 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지 않고 일체의 모습. 자기 마음을 벗어나지 않고 한 단락 더 해보겠습니다. 겐지스강의 모래란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처와 보살과 대석천과 범천 등이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기뻐하지 않고 소나 양이나 벌레나
개미가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성내지 않으며 진기한 보물이나 아름다운 향도 모래는 탐내지 않고 똥과 오줌과 더러운 냄새 나는 쓰레기도 모래는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마음은 곧 마음 없는 마음이니 모든 모습을 벗어나 중생과 부처가 전혀 차별이 없다. 다만 마음이 없기만 하면 곧장 마지막 깨달음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당장 마음이 없지 못하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수행하더라도 마침내 깨달을 수 없으니 삼승이 수행에 매여서 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겐지스강의 모래란, 겐지스가 인도의 겐지스강에 모래, 강변에 모래가 있어요. 모래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처와 보살과 제석천과 범천 등이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게 부처, 보살, 제석천, 범천이잖아요. 그 귀한 분들이 모래를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기뻐하지 않고, 그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나 양이나 벌레나 개미가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성내지 않고, 우리가 천하다고 여기고 그 부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는 존재들이 밟고 지나가도 성내지 않는. 사람은 반대죠. 진귀한 보물이나 아름다운 향도 모래는 탐내지 않고 똥과 오줌과 더러운 냄새 나는 쓰레기도 모래는 싫어하지 않는다. 그게 이 모래라는 거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 거울과 같은 성품. 그거를 거울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해서 더 아름답게 비추지도 않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추하게 비추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거울이. 마치 그런 것처럼 겐지스강의 모래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무심하다.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보살에게도 마음이 없고 그다음에 소나 양에게도 마음이 없고 보석에게도 마음이 없고 똥 오줌과 같은 더러움에도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걸 반거사는 뭐라고 표현해요? 목인이 나무로 만든 새를 보는 것처럼 보라. 나무로 만든 사람이 나무로 만든 새. 무심,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따로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은 곧 마음 없는 마음이니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가 귀하고 천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추고 있죠. 우리의 지금 세상사 모든 것을. 이 마음 곧 그러니까 부처가 지나간다고 해서 좋은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도 이것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양 벌레가 기어가도 싫어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좋아하는 마음 취하고 싫어하는 마음 버리고 그러는데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다 똑같이 이거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심인 거죠. 그 경험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경험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안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죠. 분별을 경험 안 한다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라. 그 생각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못 공부하면 생각을 안 하는 게 공부야. 싫은 감정을 안 느끼는 게 공부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취사하는 것이고 조작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처가 지나가지만 소도 지나가고 우리 삶에 좋은 일도 지나가고 그런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고 누가 와서 똥오줌도 싸고 그렇잖아요. 내 앞에 똥오줌도 싸. 여기서 보면은. 근데 그것을 다 하나의 일로 본다라는 그거에 대한 분별이나 가치 판단이나 느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을 똑같이 왜? 그게 다 이걸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곧 마음 없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취하고 버림이 없는 거지 따로 두지 않는 거예요. 둘로 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라는 건 둘로 보지 않는 거야. 그게 중요하거든요.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바위덩이처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다 듣고 다 느끼는데 둘로 보지 않는 거야. 다른 걸로 보지 않는 거야. 그게 마음 없는 마음이고 분별 없는 마음. 곧장 마지막 깨달음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당장 마음이 없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 둘로 본다면, 둘로 봐가지고 이 따로 있다고 본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수행하더라도 마침내 깨달을 수 없으니, 왜?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우리가 경계의 차별에서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버리는 그런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의 즉각적으로 마음에 빠바박 조작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공부가 이제 안목이 열리고 그러면은 이게 좋고 나쁜 감정이 다 똑같고, 어? 행복과 불행이 다른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죠. 하나로 보게 되죠. 삶의 모든 경험을 하지 않는 게 아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분명히 좋은 줄도 알고 싫은 줄도 아는데 그게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인. 그래서 삶이 깨달은 사람의 삶이 바위덩이 같은 삶이 아닙니다. 아주 활발하게 살아있어요. 느낄 거 느끼고 경험할 거 경험하고 옳고 그른 거 분별하고 좋고 나쁜 거 개선하려고 해요. 근데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세간의 지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부가 밝아지면 세간의 지혜를 잘 발휘하게 돼요.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식의 전환이 오는 거지. 공부를 하면 다 무기력해지고 뭐 아무런 그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걸림없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오랜 세월 수행하더라도 뭐 그러다가 안 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도 연연하지 않고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고 봐요. 우리가 세속의 삶을 이렇게 방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되 그냥 그 과정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걸 그것뿐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깨어났다고 해서 방 청소 안 할 거예요? 더럽게 살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더러운 것도 도야 그러면서 그냥 그건 법상입니다. 법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의 법이다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없으면 더러운 거 보면 치우려고 해요. 인생의 더러운 꼴 그냥 보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방 청소 안 하고 사는 거랑 삶에서 이게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걸 개선 안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더러운 것도 도야.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살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왜? 그건 법상이거든. 더러운 게 도야라는 이 소음이 없어요. 더러우면 치우려고 하고, 아프면은 치료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최선을 다하죠. 안 되면 그거는 뭐, 인연이 그러한 거라는 거 보고 거기서 머물지 않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이거죠. 오랜 세월 수행하더라도 마침내 깨달을 수 없으니 삼승의 수행에 대해서 해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모든 것이 둘 아닌 이것이기만 하면 그 사실에 밝아지는 것이 그게 진짜 이게 마지막 깨달음이지 수행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데 이겁니다. 이건데 이게 다 드러났느냐? 이게 와닿고 이게 전부이냐가 자기 스스로한테 증명이 됐느냐 이게 공부예요. 그러면 뭐 저절로 어떤 만약에 이렇게 할 때는 뭐 더러운 것도 이거니까 치우면 안 돼 하면 그게 따로 있는 거예요. 생각이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게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이것이야라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김없이 밝아지면 마음이 텅 비어져서 그냥 이게 다가 공부가 아닌 게 없는 게 되지 따로 공부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세워두는 공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비워지면은 공부 아닌 게 없어요. 비워지지 못하니까 자꾸 그게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자기 삶을 제어하려고 통제하려고 그런 현실 삶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 법에 대한 생각. 그냥 막힘없이 다 하나로 뚫려 있는데 생각이 칸막이를 둬서 이것과 이것을 구분할 게 없거든요. 그 모든 기준은 다 망상.
공부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돼. 그래서 완전히 그 테두리 없이 분리감 없이 하나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전신법요 여기까지 마치고 따로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